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CVP 분석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함께 보면서 CVP 분석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CVP 분석은 워낙 다양한 이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간에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또 별도로 또 기출 문제를 한두 번 더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의 가정이 아닌 것은, 자, CVP 분석의 가정 또는 전제 조건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강의한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맞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매출액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잖아요. 자, 여기서 CVP 분석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요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 말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매출액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은 자연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은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매출 배합은 일정하다. 매출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복수의 제품일 때에, 단일 제품이 아니라 복수의 제품일 때 CVP 분석에서 필요한 것이죠. 매출 배합 일정하다. 재고는 손익분기점 계산에서 변동하지 않는다. 즉, 재고는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재고는 0이다 이거예요. 재고는 0이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0이다. 또는 재고는 변동하지 않는다. 또는 생산 즉시 판매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CVP 분석에서는. 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조업도만 고려한다. 자, CVP 분석에서는 조업도만 고려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조업도만 있는 게 아니죠. 조업도 이외에도 여러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CVP 분석은 조업도를 고려해서 CVP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CVP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적합하지 않은 표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적합하지 않은 표현. 첫 번째, 손익분기점에서는 순이익이 0이므로 법인세가 없다. 법인세가 없다. 당연히 이익이 0이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없죠. 법인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헌이익이 총고정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공헌이익이 총고정원가보다 클 때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것이 결국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헌이익이 고정원가보다 크면 당연히 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 다르다 경우에도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자, 변동원가 계산 또는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강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이거 배웠던 내용이에요. 생산량은 변동 원가 계산에서 생산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량만 고려합니다. 판매량만 고려한다 하는 내용을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변동 원가 계산에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다.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생산량은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자, 변동 원가 계산은 생산량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부 원가 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전부 원가 계산은 이제 별도의 강의가 이미 있습니다만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 원가에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손익분기점이 변동하게 됩니다. 변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총원가 중에서 고정원가의 비중이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작아진다. 전체 원가가 있다 이거예요. 전체 원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원가는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고정원가다. 자, 이런 회사가 있고 전체 원가 중에 자 요만큼은 고정원가인데 나머지는 변동원가고 이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는 겁니다.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더 커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원가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 보통 우리가 DOL 이렇게 말하죠. 커진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래서 답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안전 한계율에 공헌이익률을 곱하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안전 한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안전 한계율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중에서 안전 한계는 다른 말로 안전이익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죠? 매출액 중에서 안전 한계의 비율을 우리가 안전 한계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전 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도와 역수의 관계에 있다 하는 거 이미 수업을 하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 한계율은 결국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다. 안전 한계율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역수로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안전 한계율입니다. 다음 공헌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에요. 매출액분의 공헌이익.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안전 한계율과 공헌이익률을 곱해보세요. 안전 한계율과 공헌이익률을 곱하면 결국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틀린 것이니까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CK의 제품 생산 및 판매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CK가 자, 목표 이익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단이냐? 자, 목표 이익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단 법인세는 0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자, 고정 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1000개 이하 생산을 할 때는 고정원가가 10만 원이고 1000개를 초과하면 고정원가가 12만 원이다. 즉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준고정원가의 형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1000개 이하일 때는 10만 원. 이게 이제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0개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2만 원.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뛴다 이거예요. 계단식으로 뛴다. 준고정원가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고정원가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원. 자, 변동 비율은 80%. 변동 비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원 이익률은 20%라는 거죠. 그렇죠? 공원 이익률은 20%다. 그리고 이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이익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라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풀이를 해보면 먼저 지금 고정원가 자체가 구간이 있잖아요. 1000개 이하의 구간은 10만 원, 1000개를 초과할 때는 1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1000개 이하일 때는 자, 판매 가격은 500원이니까 500원 곱하기 판매 수량, 이게 매출액이죠. 그다음에 변동원가는 80% 아닙니까? 변동 비율이. 그러니까 500원에 80%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400원이에요. 400원 곱하기 판매 수량, 이게 이제 변동원가죠. 결국은 공원이익이 100Q라는 겁니다. 공원이익이. 자, 여기에다가 고정원가 1000개 이하일 때는 고정원가가 10만 원 아닙니까? 자, 이걸 빼면 이제 이익인데 이 회사는 목표로 하는 이익을 5만 원으로 잡고 있죠. 그럼 5만 원이다. 목표하는 5만 원의 이익이다. 자, 그러면 몇 개를 판매해야 되겠는가? 계산을 해보면 판매해야 되는 수량은 1,500개입니다. 근데 1000개 이하, 생산을 1000개 이하 하는데 판매 1,500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조건 자체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빼고, 자, 그 다음에 생산량 1000개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나올까? 자, 500Q. 이건 매출액이죠. 자, 그 다음에 빼기 400Q. 변동원가. 자, 고정원가는 초과할 때는 12만 원입니다. 빼기 12만 원의 고정원가.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은 5만 원. 자, 그럼 몇 개를 판매해야 될까? 계산해보면, 자, 판매해야 되는 수량은 1,700개. 자, 1000개를 초과할 때 1,700개라는 판매 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1000개 초과 1,700개. 자, 조건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700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1,700개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김민국 씨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김밥을 판매하고 있다. 자, 김밥은 개당 1,000원에 구입하여 2,000원에 판매하고. 자, 그러면 개당 1,000원에 구입하여 2,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이 1,000원은 뭘 말하는 걸까? 1,000원은 단위당 변동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밥을 직접 지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김밥이 만들어져 있는 김밥을 그냥 구입을 해오는 겁니다.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단위당 변동 원가가 1,000원이다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판매를 한 개당 2,000원에 판매하니까 판매 가격은 2,000원이다 이겁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가 1,000원이고요. 그리고 매월 임대료 등 고정비가 60만 원이다. 고정 원가가 6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임대료 18만 원의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60만 원인데 18만 원 인상이 되면 임대료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7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원만큼 인상해서 78만 원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김밥 구입 단가도 원래 1,000원이었죠. 이게 1,200원으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CVP 분석은 어떻습니까?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그 다음에 총 고정원가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CVP 분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중간에 단위당 변동원가가 인상이 됐죠. 변화했습니다.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도 인상이 되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다음에 총 고정원가도 60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또 인상이 됐어요. 원가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판매 단가, 판매 가격은 원래 2,000원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김민국 씨가 종전과 같은 월 손익분기 매출 수량, 종전은 가로 1번이 종전이죠. 종전과 같은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 김밥 판매 가격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 조정될 김밥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면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종전의 손익분기 판매 수량, 매출 수량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종전의 조건을 가지고. 자, 그걸 우리가 손익분기 판매 수량을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종전의 판매 가격 곱하기 Q.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1,000원 곱하기 Q. 거기다가 종전의 고정원가는 60만 원이었어요. 이게 Q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익은 얼마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종전의 손익분기 판매 수량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600개. 그러면 이제 조건이 바뀌어도 이 600개의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구나. 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조정해야 되는 판매 가격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P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종전의 판매 가격은 2,000원이었는데 이걸 얼마로 조정을 해야 될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이제 P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은 P입니다. P. 그리고 600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P 곱하기 600개. 자, 일단 Q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Q가 600개입니다. 어차피 손익분기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습니다. 그죠? 1,200원 곱하기 Q. 이게 이제 변동원가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종전에 60만 원인데 18만 원 인상이 됐으니까 78만 원이죠. 그런데 이 Q가 손익분기 매출 수량이기 때문에 이익은 제로가 나와야 되고, 이 Q 대신에 우리가 뭘 대입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600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Q에 600개만 대입을 시키면 남는 건 이제 P만 우리가 남게 되고,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P 구해보면 2,500원. 종전의 판매 가격은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왜냐하면 원가 조건 자체가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야 종전의 손익분기 판매 수량 600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CK의 2000X1년 연간 실제 매출액은 10만 원. 자, 이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리고 연간 실제 고정 원가는 3만 원.
고정원가는 3만 원. 고정원가는 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매출액은 10만 원. 그다음에 변동 원가율은 60%. 변동 원가율이 60%라는 것은 결국 변동 원가는 6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공원이익은 4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법인세율이 20%가 있네요. 법인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공원이익은 아까 우리 계산했지만 4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얼마 나올까요? 공원이익 4만 원이고 고정원가가 지금 3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도는 4다. 자, 영업 레버리지 도, DOL 말하는 거죠. DOL, 영업 레버리지 도는 영업이익분의 고정원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분의 고정원가,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만 원, 공헌이익은 4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분의 4만 원이니까 그리고 4가 맞네요. 자, 문제에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1번인데 우리는 공부하고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만 원이다. 자, 문제에서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은 결국은 지금 세전이익입니다. 세전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법인세까지 다 고려해서 나온 세후이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전이익이 만 원이니까 법인세가 20% 있으면 세후이익, 즉 당기순이익은 법인세까지 다 빼고 자 8,000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 아니고요. 8,000원이다. 이게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매량이 5% 증가하면 판매량이 5% 증가하면 자, 지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판매 가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5% 증가하면 당연히 매출액도 5%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할까?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영업 레버리지 도입니다. 그죠? 근데 영업 레버리지 도가 아까 4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5%. 그죠? 그런데 그 4배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0%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 근데 아까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만 원이었기 때문에 20%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증가한다? 2,000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2,000원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는 1,6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2,000원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계율은 33.3%이다. 자,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는 역수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영업 레버리지도 DOL은 4였기 때문에 안전한계율은 4분의 1이겠죠. 그죠? 4분의 1이면 자, 0.25, 즉 25%입니다.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33.3%가 아니고 25%다. 자,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다음 손익분기 매출액은 7만 원이다. 손익분기 매출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손익분기 매출액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공헌이익률 분의 고정원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공헌이익률 분의 고정원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고정원가는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죠. 고정원가는 문제에 나와 있고, 공원이익률. 자, 공원이익률은 뭡니까?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 공헌이익률이잖아요. 자, 문제에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헌이익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공헌이익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손익분기 매출액은 간단하게 알 수 있겠다. 자, 고정원가는 3만 원이고 공헌이익률은 0.4입니다. 40%예요. 그래서 손익분기 매출액은 7만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무엇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CK의 조업도 변화에 따른 총수익. 여기서의 총수익은 결국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액. 총변동원가 및 총고정원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래프를 이용할 경우에 주식회사 CK가 안전한계율 37.5%. 자, 안전한계율 37.5%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한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안전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 도하고는 역수의 관계였죠. 그리고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7.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래프를 먼저 한번 봅시다.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표 판매 수량은 몇 개냐? 안전한계율 37.5%가 달성되는데 필요한 판매 수량은 몇 단위인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변동원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고정원가 그래프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자, 금액을 보니까 이게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고정원가가 일단은 10만 원입니다. 그죠? 총 고정원가는 10만 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10만 원하고 이 매출액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 자, 조업도가 몇 개냐? 100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100개일 때의 매출액은 10만 원이라는 거죠. 고정원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10만 원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100개를 판매하면 매출액이 10만 원 되는구나. 100개를 판매하면 매출액이 10만 원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25개가 나와 있어요. 자, 총 고정원가 이 푸른색 선 생각하지 말고요. 125개이면 변동원가가 얼마겠구나? 10만 원이겠구나. 100개 팔면 매출액은 10만 원이 되고 125개 팔면 변동원가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단위당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도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매출액이 10만 원일 때, 자, 몇 개를 팔면 10만 원이 된다? 100개를 팔면 10만 원이 된다. 그럼 판매 가격이 얼마라는 거냐? 자, 판매 가격은 1,000원이라는 거죠. 판매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개를 팔면 매출액이 10만 원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변동원가는 자, 125개를 판매하면 변동원가가 총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라는 것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800원이겠네요.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안전 한계율은 아까 우리 봤지만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에요.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그러면 분모에는 공헌이익이 오고 분자에는 영업이익이 온다 아니겠습니까? 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곱하기 판매 수량이 공헌이익이고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공헌이익은 단위당 200원이고 판매 수량 Q. 그러면 총 공헌이익이죠. 영업이익은 공헌이익 200Q에서 10만 원의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공헌이익, 분자는 영업이익. 자, 근데 이게 아까 37.5%, 0.37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게 있는 Q를 구할 수 있겠다. Q를 구해보면 8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800개를 판매하면 안전한계율 37.5%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CVP 분석의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봤고요. CVP 분석에는 기출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출문제, 특히 이제 복수의 제품일 때를 포함해서 다른 기출문제도 또다시 다른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